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09년생 예비 고1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 변화하는 입시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그동안의 입시, 앞으로의 입시, 그 다음에 추후에는 다음 편에 고등학교 선택까지도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뀐 걸 이해하려면 그동안 입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좋습니다. 크게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 정시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뉘어요. 이 안에서 용어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그러니까 1에서부터 9등급을 주로 그냥 활용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받게 되면 뭐 표준 편차고 뭐고 이거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등급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전형이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네, 아무튼 이러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계열, 문과는 사회과지만 반영을 한다든지 이과는 과학까지 반영을 한다든지 상위대학은 전과목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인 건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각 대학별로 전형마다 출신 고등학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지역균형도 그냥 교과처럼 분류를 해놨고요. 이렇게 빨간 표시해 놓은 학교들의 이제 일반고 비중을 보시면 90% 위를 육박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 어디서 들어본 학교들, 내신 따기 치열하다고 하는 요 3등급 그런 학교의 3등급,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 2.5등급 했을 때에는 이 오른쪽 학생들이 대학을 더 잘 갈 그럴 확률 자체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전형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종합 전형이 있어요. 종합 전형은 단순히 이런 1에서부터 9등급 말고도 그냥 생기부, 학생들 학생부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지, 동아리 활동을 뭘 했는지, 이 학생 학습 태도 같은 것들이 좋은지 나쁜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랑은 사뭇 다른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담기는 했지만요. 이런 뭔가 내신 따고 활동하기 치열하다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이 내신은 더 낮더라도 이런 평범한 일반고보다는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의 비중 자체가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학마다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생기부를 주로 보는 그 전형에서 학생들 평균을 내보니까 일반고는 한 이런 2점 초중반대,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4, 5, 6등급 분포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살펴보면 요건 그냥 내신 주로 활용하는 전형이고 요거는 생기부 주로 활용하는 전형 정도로만 알고 있자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논술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제에 답을 하는 인문 논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푸는 이런 수리 논술도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논술, 뭐 약수력 논술 다 갈리는데 지금 당장은 알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건 보통 지금까지 불리우는 건 내신 1, 2등급이 아닌 학생들도 크게 불리함 없이 원서를 쓸 수 있다 보니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실기는 뭐 예체능 외에도 어학특기자, IT 소프트웨어 같이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내신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둬야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고, 기타는 그냥 특별 전형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놓았어요. 너무 정보가 많지 않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자격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셔야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 이제 정시예요. 정시도 학생부 종합을 보내 만에 별의별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이런 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제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테니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이런 사회과학 같은 것들을 수능 쳐서 보고 대학을 가는 그런 전형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정시는 수능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정시 자체는요, 이건 진학사라는 입시 사이트에서 발표한 결과인데
각 과목별로 1, 2, 3등급에서 N수생, 고3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나 있어요.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가만히 놓고 보자니 1, 2, 3등급의 절반 이상 정도가 이렇게 N수생이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더라도 정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은 다 재수삼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재학생들은 수행평가도 해, 기타 활동도 해, 내신도 챙겨.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나보다 이 수능 준비만 1, 2년 더 한 사람을 이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입시가 이런 식으로 수시 정시로 흘러갔다는 거죠? 라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숫자가 많아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우린 이 펄원 부분만 보면 돼요. 이제 2028학년도 대입이라고 하죠. 2027년에 치러지고요. 우리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입시제도 개편도 되고 가안이 있었다가 확정안이 발표가 되고 아주 입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간단하고 아주 쉽게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가 튀어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요즘 사실 이 정도 글만 돼도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건너뛰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까 봤던 국어, 수학, 영어 이 복잡했던 거에서 그냥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를 보고 수학을 보고 이 안에서 당연히 뭐 미적분, 기하가 빠지니 뭐하니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본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무관해요. 다음으로 이제 사회, 과학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본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시문항도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예시문항이 공개가 되었는데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 달라요. 이거보다 어려울 것이다, 어쩔 것이다 당연히 다 다른데 어차피 상대평가라 저 또한 변별을 위한 문제들은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직 모두 다 뇌피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맞지만 뭐 대학에서 예를 들면 문과, 학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만 100%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통합과학을 아예 0% 반영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보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둘 다 반반씩 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대학에서의 이런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2년 뒤 4월 말 5월 초 정도나 되어야 확정이 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두 뭐 자칭 타칭 입시 전문가 유튜버 블로거들의 나름대로의 그냥 확률 높은 예상일 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는 뭐 아직 우리가 지금 당장 수능을 치는 것도 아니니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재수하게 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한테 핵폭탄 같은 건 이런 부분이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요거 한번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지금까지는 1에서부터 9등급제로 성적이 산출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5등급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뭐 각각 200명일 때 300명일 때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평범한 일반고에서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이것도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스펙트럼이 말이 안 돼요. 대충 정말 보수적으로 그냥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5등급 정도 내외 되는 친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원서들을 많이 보고 더 아래들을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운데 부근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한 2등급 초반 정도는 들어야 인서울 수도권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이죠. 예전에는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이런 식으로 8등, 12등 안에 들면 잘한 거였어요. 이 정도면 우수한 학생이네. 근데 그 1등급의 인원 자체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학 측에선 고민이 있을 거예요. 누가 우수한 학생인지 어떻게 변별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대학은 이미 학생들을 잘 변별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변별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방법 중에 하나로는 다음과 같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1에서부터 5등급 내신 등급도 보고요.
생활기록부도 보고 학생부도 보고 수능도 보고 다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에 관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다음 대표적인 학교들은 내신이 아무리 높더라도 수능에서 이 등급합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들의 최저 충족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았어요. 그럼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려대 정도면은 그래도 전교권 학생들이 지원을 할 텐데 이 딸랑 이 세계합 7등급도 못 맞춘단 말이야.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이런 식으로만 맞춰도 합격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고작 한 이런 40-50% 그러니까 50% 정도만 충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이상하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N수생들한테 치여서 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만 비교적 높게끔 걸어놓기만 해도 옥수수 털듯이 탈탈탈탈 학생들이 털려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만 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교과 전형이 아까 분명히 제가 내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만 100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를 더 봅니다. 서류 20, 정성평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봐요. 근데 해가 거듭됨에 따라 뭔가 그렇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서울시립대도 추가가 됩니다. 우리 때 입시는 또 어떤 학교들이 늘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점점 이런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뭐냐? 서류를 뭘 보는 거냐? 하면은 예시로 고려대를 설명을 드릴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엔 이 서류 20%에 교과 이수 충실도,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위에 적힌 거 외에도 부합하는 기타 요소들을 반영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걸 다음과 같이 7개 점수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예시로 고려대학교 입학처 유튜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교육과정 편성표인데 그 학교에서 이 빨간 과목들이 이 학생이 들은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수학과학, 그래도 신소재공학부니까 수학과학 이수 현황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어려운 과목 일부러 피해서 듣진 않았는지, 신소재공학부니까 아무래도 물리,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계에 맞춰서 잘 이수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과목 이수라든지 어떤 과목을 고르고 피했는지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게 되어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벌어져요. 같은 학교 내신이 1.39가 더 높음에도 생기부가 미흡해서 서류가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그런 사례도 벌어지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내신이 조금 더 높은 친구는 최저 맞췄는데도 생기부가 좋지 않아서 불합격. 그다음에 아래 학교는 생기부로 그러한 부족한 내신을 역전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번외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1등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쉽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원래 기존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놓여있는 파란색 과목들, 그 다음에 바뀐 게 빨간색 과목입니다. 과목명도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 마냥 이름이 점점 길어져요. 되게 복잡한데 이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표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색깔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파란 과목들은 모두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 빨간 과목들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전까지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다 산출이 된대요.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독서 이런 과목은 당연히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등급이 그대로 나오고. 근데 고전 읽기처럼 이런 진로 선택 과목 예전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A만 받으면 됐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거 그냥 A 받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등급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과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실 수 있죠. 근데 국어야 그렇다고 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봐서 이번엔 수학입니다. 수학도 예전과는 다르게 뭐가 이상하게 좀 쪼개지고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 빨간 과목들 등급이 나오지 않고 A, B, C 이런 식으로만 산출이 됐는데 이제는 등급이 다 나온다네요. 그러면 대학에서 과연 이걸 활용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한 예전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등급이 나온다. 근데 인원도 쪼개지기 때문에 당연히 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엔 이 융합선택 부분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딱 봐도 등급이 산출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제 가장 핵폭탄 같은 건 이 과탐이에요. 과학. 그래서 과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거죠. 예전엔 물, 화, 생지, 투 과목 이런 내용들이 등급이 산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각 쪼개져서 물, 화, 생, 지, 투 과목에 대한 내용이 등급이 나온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둘 다 그냥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 등급이 나와요. 이제 10% 안에만 들면 1등급이니까 인원은 좀 줄어들겠죠. 인원은 좀 줄어들지만 우수한 친구들이면 다 무난하게 1등급을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전자기를 들었는데 인원이 더 줄어들다 보니까 누구는 2등급, 누구는 1등급, 다음으로 누구는 고급 물리 3등급, 2등급 이런 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과연 대학이 이걸 활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과목들이 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저 A만 받으면 돼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등급이 나온다 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0 자체는 바뀌는 입시에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과목들이 쪼개졌기 때문이다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고급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변별하려고 할 것이고 이건 일반고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거고 특목 자사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 알고 자, 다음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 살펴봤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래 생기부가 중요했던 그런 전형이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이거 마찬가지로 교과처럼 최저 기준을 높인다든지 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서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까지도 갖추고 아주 다재다능해야 한다, 부담이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음 제가 보여드릴 학생들은 모두 다 똑같은 학교에 3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생기부 내용입니다. 그냥 세특을 생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아직 생기부를 보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멈춰두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수행평가, 그냥 교과 내용, 어느 정도의 학습 성취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뭔가 이 학생만의 독특하고 특출나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든지 색깔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냥 무난히 수행평가하고 학교 생활을 한 그런 친구예요. 개별적인 색깔이 드러나진 않죠. 아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교과 개념 성취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이 친구들은 불합격을 했죠. 결과론적으로는. 그치만 논술이라든지 정시로 대학은 잘 갔습니다. 자, 다음 두 학생은 이제 국민대 중앙대에 합격한 그런 학생들인데 괜히 색칠을 해두어서 우수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수업 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취 자체는 아까와 동일한 그런 부분이고, 어떤 수행평가 활동에서 잘 썼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한테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담겨 있고, 다음으로 모든 학생들이 심화탐구 주제 발표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학생을 뽑는 건 아니지만 이 한 과목만 하더라도 같은 3등급인데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수학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 다른 교과목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모이고 모여서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도 심화탐구 활동 진행하면서 발표한 미적분 로켓 방정식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담겨 있어서 색깔을 조금 더 잘 드러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성적은 같지만 같은 학교에서도 같은 선생님이지만 세트 기재에 있어서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정도로만 한번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다음 변별로는 면접도 어렵게 이루어지죠. 이건 서울대 면접 기출인데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 기반해서 답을 하는 그런 면접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예 너 정말 그 활동을 했는지 서류에 기반해서 검증하는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런 서류 기반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 텐데 겉핥기식으로 이제 그 활동이 뭔지 설명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말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학생이 고민했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꼬리 질문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또 옥수수 털듯이 걸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학교별로 구분 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목 자사, 좀 우수한 학교의 경우로 예시를 들어보면, 예전엔 이제 1등급 못 받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교권 학생들도 1등급 극초반은 없었는데 이제 모두 다 그냥 무난하게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죠. 이 막 8등 안에 드냐 9등이냐 이 싸움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돼서 부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완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3등급 핵심이죠. 3등급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원래는 이 정도 그냥 내 성적만큼 평가를 받았는데 한 등수 차이로 이 1등급 못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왜냐면은 이 34%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도 밀려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부분이죠. 4등급 이 친구들은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정말 역량만 갖추고 있으면 이 3등급 학생들한테 비벼보고 심지어는 뛰어넘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학교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살아남는 학생들은 대학을 잘 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는 학생들은 대학을 잘 갈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일반고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1.0에 수렴하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과목이 쪼개지다 보니까 그건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인문계가 문제죠. 문과 학생들이 좀 문제죠. 왜냐면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1.0에 수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좀 남아서 넘치는 학생들은 외고 국제고 같은 곳들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위권들은 단순히 내가 1등급이라고 우수한 학교에 가야 할 이유는 부족해졌다. 그래서 1등급에서 뭘 더 할 건데, 저는 그 핵심이 생기부 관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입시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생기부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생기부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무료로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 좋을지 탐구 주제 같은 부분에서도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응을 한번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론 이건 지역 설명회라든지 지역 학원들이 조금 더 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많이 하는 질문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